김병지 씨, 일어나세요. 병지 씨. 세로골이 흔들림 없이 최적의 자세를 유지하고 3중 구조가 포근함과 탄탄함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의사가 만들어 허리에 좋은 매트리스. 닥터 바르미. 안녕하세요. 꽁TV의 김영지입니다. 네, 컴입니다. 토트넘 울버햄튼. 토트넘이 어렵게 이겼습니다. 경기를 썩 좋지 못했어요. 네, 꾸역꾸역 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힘든 경기였지만 그래도 3점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슈팅을 상대한테 25개를 주고 1대0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 기적 아닌가요? 형님 현역 때 경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긴 경기가 있을까요? 아니 25개 줬는데 우리가 한 30개 때려서 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는 괜찮은데 그쵸. 25개를 주고 8개 때리고 1대0으로 이긴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지. 네, 병정님이 과거에 네덜란드전에 슈팅 30개 주고 5골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독! 네,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야, 이거는 거꾸로 1등으로 이겼다라는 거는 뭐 누누 감독의 뭐 명장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운칠 기삼 그러잖아. 운이 9였고 기적이 1이었어. 일단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 내내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경기 끝나자마자 저희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흥민 선수를 뺄 때, 네네. 왜 빼지? 케인이 들어가고 손흥민 이용으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맞았단 말이야.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한 교체 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나갔다고 나 생각돼. 그리고 또 걱정인 것은 야 햄스트링 부상이니까 보통 2주 가잖아. 이렇게 되면 토트넘은 다음 게임부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기 초반에 델리알리 선수가 PK를 얻어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안 찼단 말이에요. 부상에 대한 걸로 이것도 조금 지분이 있을까요? 일단 영향이 있었겠지. 페널티킥 났을 때는 1번, 2번 나오잖아. 네. 근데 예전에 그걸 되돌아보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안 찬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 국대에서도. 네네.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페널티킥에 대해서는 꼭 차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거기에다가 오늘 부상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델리한테 기회가 가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근육 부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걱정이 될 만하기도 한데 하지만 뭐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뭐 한두 경기 정도 결장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좀 심하면 4주까지도 가는 게 햄스트링 부상이니까 오늘 교체는 좀 아쉬웠지만 부상 때문이었다면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시즌에 왔던 그 부위인 것 같기는 해요. 늘 그 부위야. 손흥민 선수가 빨리 회복을 해서 팬들한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또 오늘 다른 뉴스를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체 명단에 있었는데 출전을 할지 말지 했는데 출전은 했어요. 아니, 한다 그랬잖아. 케인 정도의 월클이라면 누누 감독 성향상 케인 불러놓고 면담이 끝났다라고 봐. 경기 전에 면담을 끝났다? 그렇지. 경기 전날. 경기 전날 명단 작성하기 전에 케인 컨디션은 오케이였었고 케인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 이랬으면 좋겠어가 뭐냐면 팀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 팬들을 위해서 갈 때 가더라도 열심히 해주는 게 다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누누 감독이 빈정상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겠지만 최대한 존중을 표하면서 감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람을 원했을 거야. 케인이 원한다면 나는 다 해줄 거야. 단 언제 갈지 남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끝난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감독이 있던 감독도 아니고 새로 부임이 왔어요. 오자마자 팀의 에이스가 저지랄을 떨어요. 저는 사실 오히려 엿먹으라고 진짜 더 막 놀릴 것 같거든요. 막 1분 전에 막 집어넣고 이런 거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야, 근데 그런 감독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울버햄튼에 있을 때 감독의 성향을 보면 그런 감독 아니라는 거를 팀이 그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서 아다마 그렇게 하는 데서 기회 주면서 아다마를 또 존중하고 그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팀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 참 잘하는 감독이다. 자, 또 뭐냐면 울버햄튼 2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시즌 7인가 8위로 끝냈어. 그 다음에 네네. 대박이야. 이건 뭐냐면 팀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원팀으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최고다. 그래서였을까요? 케인 선수가 사실 들어와서 지지난 시즌 에릭센처럼 뭐 태엽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굴은 좀 어두웠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였다 라고 한다면 누누 감독과 케인과 누누 감독 토트넘 이거는 지금 이적에 대해서는 진행형이지만 서로 간의 신뢰관계는 돈독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케인이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고 오늘 모우라 베르바인이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울브스의 아다마가
야, 유니폼만 바꿔 입었으면 하는 그런 기운이 막 쏟아났거든요. 아니 그런 뉴스가 많았었잖아. 네네. 오늘 게임의 제일 관심사는 뭐냐면 누누 감독 더비 게임이었어. 그쵸. 전 팀이었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베르바인하고 모우라고 게임을 뛰고 있잖아요. 위용으로서. 네네. 아다마가 자꾸 링크 걸려 있으니까 이 두 선수와 확실하게 오늘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뭐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다마가 그냥 다 씹어 먹었습니다. 모우라, 베르바인 둘 주고 아다마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탄강가가 지난 게임 스털링을 중간에 교체시켜 버렸잖아. 아, 그쵸. 스털링을 지웠던 탄강가가 오늘 아다마한테도 완전히 당해버렸어. 네. 근데 뭐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다마 선수가 작년 시즌부터 뭐 그 전 시즌까지도 결정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토트넘에 오면 좀 달라질까요? 아니 근데 그건 아다마 문제도 있겠지만 네. 울버햄튼이 가지고 있는 그 온톱의 자원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긴 떨어져. 근데 만약에 토트넘에 와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마무리를 만들어 준다라면 손흥민 때문에 아다마는 시즌 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아다마 선수가 직접 해결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크로스 좌측 우측을 휘젓고 다니면서 계속적인 어시스트를 만들어줬었는데 울브스는 25개의 슈팅을 가져가고도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오늘 진정한 승리자는 경기는 졌지만 울버햄튼이 승리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다마를 사고 싶어하는 토트넘은 500억 정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 500억 뭐 고언저리고 팔고 싶어하는 울버햄튼은 뭐 많게는 700억 800억까지도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다마의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승리는 가져가지 못했던 울버햄튼이지만 아다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아다마의 몸값의 평가는 울버햄튼이 원하는 가격이 맞다. 난 이렇게 봅니다. 오늘 경기로 인해서 아다마의 주급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 누누 감독이 오늘 경기로 인해서 레비 회장한테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딴 거 없어. 받잖냐고. 그렇죠. 아다마가 어떤 플레이냐고 우리 수비수를 상대로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다마가 합류하면 좋겠지만 그 와중에 또 살아난 선수가 있죠. 야, 델테 시기가 돌아왔어요. 와우.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팀에 헌신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팀 역할. 델리알리가 슈팅 뛸 때 몸 날려가지고 막아내는 것도 몇 개 있었고 중요할 때마다 인터셉 하는 게 보이는데 수비수에서의 역할을 더 잘하고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나게 높은 점수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델리알리 선수가 뛰는 양 자체가 토트넘 내에서도 진짜 최고로 많이 뛰었을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호이베르보다 수비를 요즘 더 잘해주고 있어. 네, 맞습니다. 누누 감독 체제에 있어서 투볼란치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거를 전부 다 커버해주는 역할을 델리알리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지난 시즌 보면 이런 거잖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길론 공격 많이 나가지. 그럼 호비에라 그 자리 해주지. 네. 탄강가나 오리엔 렉이 수비가 빵꾸 많이 나면서 결국은 오른쪽에 있던 뭐 윙크스가 됐던 언더미 됐던 시소가 됐던 그게 또 커버를 많이 해줬잖아. 근데 그걸 커버를 못해는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스킵이 잘해주고 있는데 더블 볼란치가 양쪽에 신경 써서 가운데 없잖아. 네네. 이 가운데를 델리알리가 커버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할론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식이라면 무리뉴 감독 할 때 한 10% 정도 선발 그걸 받았었나? 이번 시즌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90% 이상 무조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간다고 전 장담합니다. 2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 해내면서 무실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무실점을 포백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미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냈겠지. 근데 사실 포백은 아직도 불안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왜냐면 오늘 보셨죠? 산체스 태클 하나 실패해가지고 먹을 뻔했지. 다이어 올라가가지고 드리블 하나 뺏겨가지고 먹을 뻔했지. 그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치명적으로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시즌 그런 실수 때문에 놓친 점수가 최소 15점은 됩니다. 뒤늦게 이해는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빼고 뭐 케인을 넣고 뭐 하지만 이 로셀소의 교체 카드 요거는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요? 아쉬운 건 뭐냐면 로셀소가 윙으로서의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파괴력이 있어. 그래서 수비 가담능이 빨라서 뭐 빨리 와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미들로 넣고 손흥민은 좀 더 그 자리를 뛰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누누 감독은 선수를 신뢰함에 있어서는 경기장에 투입되고 나면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감독인 것 같아. 사실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선수가 팀에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감독의 역할이지 선수가 감독의 이런 역할에 의해서 팀을 떠난다거나 경기장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치. 아 히딩크 감독도 저한테 신뢰를 보여주면 나 진짜 잘 자신 있었는데 아이 진짜.